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보시는 캐드 도면이죠. 그죠? 이번 시간은 캐드 도면을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도면 가지고 치수 기입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캐드고 조정 브라켓이라고 하고 도시대구 지시원 못 따위는 뭐 C1 돼 있고요. 사실 이 도면상에서는 C1 부분은 사실은 없네요. 그죠? 어쨌든 뭐 요 주소 내용은 그냥 요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 치수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도면은 요거 치수, 그러니까 요대로를 제공할 거예요. 캐드 파일로. 그러니까 이제 요 영상 보고 치수 넣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치수 다 놓고 나면 요거 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할 겁니다. 아셨죠? 요거는 캐드 파일로 제가 버전 낮춰가지고 드릴 거니까 영상 보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면 해석은 되나요? 해석부터 한번 해보면 이거 위에서 보니 이거 평면도고 이거 정면도고 이거 부분 단면이 왼쪽 부분 단면이 오른쪽 왼쪽에 부분 단면은 장공 슬롯 구멍이 여기 평면에서 봤는데 이게인데 얘 사이즈하고 요 사이즈는 똑같네요. 그죠? 두께는 좀 달라요. 요거 두께는 좀 다른데 이 장공 즉 슬롯의 구멍은 사이즈가 똑같고 만약에 틀렸다면 여기 수문선이 조금 삐져나왔거나 실선이 하나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똑같다고 보면 되고 여기는 요 수문선은 얘고요. 그 다음에 이 선 두 개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요면하고 C 걸쳐있는 요 부분이 위쪽에서 평면에서는 선 두 개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면에 구멍이 있고 여기 살짝 단차 있는 거 보이세요? 맞아요. 여기가 구멍은 아니고요. 여기 원형이 이 바닥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선이 요렇게 있는 겁니다. 단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처럼. 그냥 이건 또 구멍이고 그렇다 그죠? 예. 치수 한번 줘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주는 치수는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줍니다라는 뜻이지 무조건 이렇게입니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제 교육 화면을 보고 그냥 요렇게 좀 해보시면 그나마 그렇죠. 조금 그래도 약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될 거예요. 기능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장공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이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끼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강의할 땐 공차나 그죠? 끼워 맞춤 공차나 뭐 그 다음에 기하 공차 이런 것도 넣지 않고 순수하게 치수만 넣을 겁니다. 그 다음 파이기호 이런 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공차 이런 부분은 좀 적용 안 시키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 DLI 명령 주시고요. 요 사이는 얼마 띄워지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요만큼 주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여기 높이까지 두께가 또 필요하겠죠. 요거 하나 주면 좋을 것 같고 준 김에 얘도 주시는 게 조금 좋겠죠. 사실 이렇게 치수를 계단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줘버리면 나중에 치수를 한 번 더 줄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치수를 하나 더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줄 때는 요 사이를 제가 참고 치수를 한다거나 한쪽을 제가 참고 치수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치수를 다 연결해서 다 줘버리면 이미 전체 치수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이렇게 치수를 줬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이 왼쪽에 있는 치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치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음.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중복치수인데 이게 어차피 이거를 가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신 센터로 가거든 밀링으로 가공하든 간에 가공을 해야 되는 가공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수 주면 되게 고맙습니다. 왜냐면 이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36mm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거고 우리가 도면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중복치수로서 사실 판단해요. 그래서 참고치수로 하나를 좀 바꿔줘야 되기도 해요. 막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거 요거 형상 여기 두께 다 나타냈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깊이값 있을 거잖아요. 요거. 그쵸? 치수를 뽑을 때 얘를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 밑으로 뽑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뽑는 거는 뽑아도 되는데 틀린 건 아닌데 치수 보조선이 이 외형선을 가로질러 가버려요. 저는 이렇게 치수 주는 거 별로 이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요. 요런 거는 좀 싫고요. 저는 그냥 얘 찍고 요 면 찍어서요. 그냥 안쪽에다가 그냥 심어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사이도 두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도 이 안에 심어버리세요. 사실 치수가 사실 이 외형에 있는 형상 안쪽에 들어있는 거는 그죠?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이걸 바깥으로 빼는 게 원래는 맞아요. 혹은 적어도 치수 정도는 바깥으로 좀 빼주는 게 원래 또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고요. 정답은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되네요. 자, 이렇게 치수 주기 싫으면 이렇게 줘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찍어서 이렇게 치수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문자가 3개 가는 간격 이렇게 주면 그러면 당연히 이 치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 10mm가 되는 거겠죠. 맞겠죠? 근데 이렇게 10mm를 줘도 이렇게 줘도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얘 둘 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주는 것도 사실 중복치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참고치수로 한쪽을 바꿔줘야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치수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는데요. 그죠? 참고치수, 이게 괄호 줘서 주는 치수가 참고치수인데 이 참고치수를 그냥 아무데나 또 갖다 붙이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도로 따지면 여러분 생각에 이 치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 치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사실 1번, 2번, 3번의 치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세 개 치수는 지금 중복 치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치수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 순서대로 적어놓은 1번 이 치수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전체에 대한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50보다 10보다 더 중요한 중요치수고요. 그 다음 중요한 치수는 50입니다. 이 50이라는 깊이 안에 어떤 다른 부품이 끼워지는 어떤 뭐랄까요, 깊이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50은 여기 60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중요치수. 여기 있는 10은 물론 이게 살두께긴 한데요. 이거 살두께긴 한데 가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그냥 올 MCT로 이렇게 머신 센터로 강화한다 치면요, 그냥 이 사각형 반듯한 형태를 가지고 얘를 가공한다 치면 여기 뭐 가공 다 하고 여기 가공할 때는 사실 여기 두께를 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 사이 깊이를 이렇게 가공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두께는 그죠? 여기가 전체가 60이고 내가 50을 깎았으면 자동으로 얘는 10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만약에 참고 치수를 준다면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요, 요거를 괄호로 열고 닫아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괄호 치수를 주시면 참고 치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저는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귀찮으면 이거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줘도 상관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치수를 주면서, 제가 좀 말이 많은데요. 치수를 주면서 우리가 이게 설계하는 사람, 제도하는 사람, 도면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 이시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이 그런 직무시라면 치수는 막 이렇게 생략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생략 많이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지만 저는 생략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참고 치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치수 좀 더 표현해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얘를 가공할 때, 그죠? 가공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가공자를 위한 이제 도면이고요. 이 도면 자체가 우리 외부의 이제 유저들, 엔드 유저, 그러니까 이 도면을 실제로 이제 납품받는 어떤 기업의 입장이라면 사실 이런 치수는 사실 좀 빼고 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가공하거나 외주로 가공 줄 때는 좀 치수를 정확하게 많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거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도 뒤에 라인도 치시고 여기서부터 요 사이 깊이가 있잖아요. 요 치수 여기서 요까지 하나 뽑아 주시고, 치수는 당연히 여기 있는 것보다 위쪽에 있는 게 더 보기가 그나마 좀 낫죠.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요거 약간 더 위쪽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왜 그랬냐면 요 사이에 떨어진 간격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떨어지는 간격을 그죠?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D 엔터를 쳐서 dim 스타일, 즉 치수 관리자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지금 얘는 ISO 25 가지고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요거 수정에 들어가 보면 선에서요. 여기 있는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가 1.5로 돼 있어요. 방금 그 간격이 너무 넓으면 이거 한 1 정도로 낮춰주시고 확인 누르고 요 사이 간격 보세요. 요거 닫기 누르시면 여기가 조금 더 당겨져요. 요거 조금 당겨진 거 방금 보셨나요? 되셨죠?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 해도 되는데, 근데 얘는 전체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컨트롤 Z로 좀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시 되돌리고 한 요 정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되셨죠? 두께. 자, 그 다음에 뒤에 라인 터치시고 여기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도 두께 하나 주시면 좀 좋겠죠? 물론 얘도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중복 치수이긴 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라인 터치시고 바닥에서 높이까지, 그죠? 여기도 치수 하나 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면도 치수를 제가 놓고 있는데요. 한 요 정도 놓고요. 다시 평면도 올라가겠습니다. 평면도에 보니까 이 장공 부분 보이죠? 장공 뒤에 라인 터치시고
얘하고 얘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 12mm 요 안쪽에다가 표현해 주는 게 맞겠고, 이거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서 표현하는 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을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얘가 외형선을 보조선이 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치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 틀린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고, 이것보다는 이런 스타일 선호한다고 고의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 치수 줄 때 있잖아요. 뒤에 라인트 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주고 이렇게 그냥 뽑을 거잖아요. 근데 요 치수는 정면도에 있는 요 라인하고 맞춰주시기 위해서 여기 화살표에 끝점 찍어서 같은 선상에 올려주시면 좀 더 보기가 좋아요. 만약에 이쪽으로 하시고 싶거들랑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치수를 안쪽에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라인트 치시고, 장공이기 때문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장공이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값 요거 한번 알려주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만 표현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떤 형태입니까? R 형태죠. 그죠? 사실 근데 요 R 값이 얼마라고 표현을 해줄까요? 말까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생략해도 사실 상관없죠. 무슨 말이 됩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당연히 R이 얼마입니까? R은 당연히 6이에요. 그죠? 그래서 R 표현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가 온전히 R 형태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해주시는 건 맞아요. 뒤에 라인트 치고 여기다가, 그죠? 적당한 위치로 하나 뽑아주고요. 요거 ed 에디트로 엔터 치시고요. 여기는 R 값 주지 마시고요. 괄호 열고 아래 괄호 닫고 요거 딜리트로 치우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여기가 R 잡혀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는 참고로 확인하라고. 근데 이거 없어도 된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R 주시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 형태구나. 이 R 값은 요거 따라가는구나 라고 이제 작업자는 이해하겠죠. 그런 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라인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요 센터까지의 거리값이 하나 필요하겠죠. 네,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될 거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가 이런 치수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겠죠? 그래서 얘를 반경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얘 스타일처럼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아예 지름 형태로 값을 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줄 때는 얘도 다 마찬가지 정면상에 있는 여기 10 화살표 끝부분 찍어가지고 같은 선상 오게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틀린 겁니다.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지워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다는 거. 이거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스로 저장해 주시고요. 이상 없죠? 자, 아직 뭐 치수 지금 아직 넣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DLR 엔터 치시고 지름을 주고 싶은데요. DLR 엔터 치시고 저는 여기 단면에다가 지름 표시 이렇게 할게요. 요거 이렇게 하나 표현해주고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요. 파이 줄 거니까 커서 앞에 놓고 %C 주시면 서클의 C이기 때문에 파이가 들어갑니다. 여기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컨트롤에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못따기 하나 보이네요. 요거 C가 뒤에 라이트 치시고 여기 찍어보면 여기 3이구나. 또 여기 또 찍어보면 이거 3이네요. 그러면 C가 3이라는 소리고요. 저라면 요거 LE라고 하는 방식으로 줄 거고요. 여기 하나 콩 찍어서 여기 화살표 나오면 한 번 더 콩 찍고 이 상태에서 엔터 한 번, 두 번 대문자 C에 숫자 3 엔터 한 번, 두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치 S 엔터 치시고요. 요만큼만 물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뭔가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선상에서 화살표 중심이 그러니까 법선이라고 하는 건 어느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직각으로 이제 선이 뽑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걸 좀 법선 스타일로 좀 뽑아 주시는 게 좀 보기가 좋은 거예요. C 못하기 그리고 C3이라는 값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도면을 보고 여러분 이 도면을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런 점이 느껴져요. 어떤 거냐면 치수를 다 준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어색한 게 하나 있어요. 어색하다기보다도 한 개 좀 더 추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치수 줄 때 치수를 주는 어떤 ISO 규격이랄까 규정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뭐 중복 치수 넣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등 되게 많은 내용 중에 치수 넣을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치수 중에. 이건 어떤 거냐면 치수 중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치수는 바로 전체 치수예요. 전체 치수가 아니라 전체 치수예요. 전체 치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치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치수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죠? 요 소재를 가공하기 위해서 소재를 준비할 거잖아요.
이런 어떤 사각 블럭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거 사든지 아니면 이게 연결된 하나의 긴 어떤 한 사각 볼을 사가지고 잘라서 쓴다든지 어쨌든 간에 소재의 크기를 알아야지 이 형상의 크기를 알아야지 소재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체 치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도면 지금 여기서 전체 치수는 어떤 게 보입니까? 36이라고 하는 높이 치수, 그 다음에 26이라고 하는 폭.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게 뭐예요? 길이에 대한 내용이 없죠. 물론 계산을 하면 나오기는 해요. 이 69에서 이게 26이니까 요거 R13 더하면 이게 얼마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산하는 방식이고 여기에서 빠진 치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치수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해당하는 전체 길이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들어가 있어야지 뭐가 나와요? 예, 맞아요. 전체 소재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두께, 높이,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요 사이즈만 알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런 블럭을 하나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이 블럭, 즉 가공하기 전에 이 소재 형상은 얘는 얼마겠습니까? 사이즈가 딱 95에 딱 36에 딱 26의 소재 준비하면 안 되는 건 알죠? 가공 여유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2, 3mm 정도. 그럼 얘는 맞아요. 98mm 정도 사이즈로. 높이는 얼마? 38mm 정도 사이즈로. 자, 그 다음에 폭은 얼마? 한 28mm 정도 사이즈의 소재를 준비해야지 얘를, 그죠? 어떤 기준면 가공하고 금면 옆으로 뒤집고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가면서 기준면을 다 가공하면서 얘가 가공이 되겠죠. 가공열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치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상이 없네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치수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전체 치수는 다 넣었죠. 95, 26, 36 치수 다 줬고요. 그 다음에 중요 치수 요거 60이라는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이건 이제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주고 싶거들라 괄호 치수로 참고 치수 줘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안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됐고 여기 18mm라고 하는 폭에 50 들어간 부분은 요 안쪽에 있는 형상이겠죠. 그 다음에 두께 알려줬고 여기 두께 알려줬고 두께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값 알려줬네요. 그러면 형상이 요거 잡히겠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거 요거 12파이고 요거 하나가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네요. 요렇게 R1 지름 잡힌 부분 요거 있잖아요. 요게 애매하긴 한데 그죠? 두께 단차 있는 건 표현해줬죠. 맞습니까? 단차 있는 거 표현해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이즈는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26이라는 치수가 벌써 여기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이미 치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치수를 이렇게 또 빼가지고 뭐 파이 26이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 치수 다 들어갔고 여기 두께 10mm 들어갔고 그죠? 그러면 정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치수 다 들어갔고요. 평면상에서는 이 센터와 센터 거리 69, 그 다음에 여기 센터와 센터 거리 25,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여기 안쪽에 있는 장공 슬롯에 대한 뭐 깊이 폭 12파이 혹은 12, 그 다음에 여기는 R값은 이렇게 참고치수 표현해 주면 좋겠다 그랬죠. 여기 점선에 있는 정의는 이미 다 바닥에서 났죠. 10이라고. 그 다음에 C3도 여기 대한 정의가 다 났고요. 이 구멍에 대한 정의도 12파이라고 나왔고 예,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요. 저 한 개만 더 할게요. 뭐냐면 요거 두 개만 더 하고 좀 마칠게요. 여기하고 여기가 10이라고 하면서 요거 참고 치수 줬죠. 그러면 제 생각에도 DR 엔터 치고 여기도 하나 치수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도 하나 치수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쪽에.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요. 요거 마찬가지 대문자 R 참고 치수로 여기도 괄호 열고 R 괄호 닫고 이렇게 지워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쪽을 이렇게 R 잡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하나만 이렇게 R 표시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여기를 일부러 양쪽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형상하고 사이즈는 같은데 여기의 형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원인을 잡으면서 이 R이 잡힌 거고 얘는 이 바닥에서 R이 잡힌 거기 때문에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참고 치수의 R이 양쪽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R은 26이라고 하는 치수의 절반이라는 소리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도면 표현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소리를 말씀드리겠네요. 자, 컨텐츠 저장해주고 여기 파이 기호 잘 봐야 되고요. 이 파이 기호 아닌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보고 파일을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10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조금 가끔은 이제 조금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 계시는데 12 표현까지는 참 잘 해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거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안 됩니다. 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렇게 정확한 원으로 된 부분만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고, 요거는 얘서부터 얘까지의 어떤 높이, 길이, 폭, 그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 기호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되셨나요? 그러면 치수는 얼추 다 들어갔네요. 그쵸? 컨트롤에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사실 치수 넣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질문은 사실 좀 많이 받아왔던 편이에요. 치수를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넣냐, 치수 어떻게 하면 뭐 좋냐, 그죠? 치수 넣는 게 생각보다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사실 뭐 어떤 뭐 소재를, 어떤 형상을, 실물을 보든 간에, 어떤 형상을 보든 간에 막 이렇게 재보고, 뭐 이렇게 버니 캘리퍼스로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재보고 자로 재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맞죠? 초상행이 더 가능하다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치수 주는 게 또 사람마다 좀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질문을 좀 많이 받기도 해요. 아무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요거 치수 넣는 거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면상에서 약간 위쪽에 이제 여기 몰린 것 같아서 무브 기능 잠깐 이용해가지고 얘를 밑으로 왼쪽으로 살짝 내려놓겠습니다. 안정감 있게. 예, 되셨죠? 자, 컨트롤 S 저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번 강의는 치수 넣는 거 해서 강의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